네, 오늘도 미친 수다, 재미난 수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나오신 거야? 아니, 되게 바쁜 분이더라고요. 말도 안 돼. 지금 보세요, 막 체크하시잖아. 스케줄 체크하시는 것 같은. 아, 그리고 또 관리해주시는 선생님도 또 계시더라고. 스케줄을 또 관리해주시는 매니저분. 야, 너도 매니저 없잖아. 야, 너 매니저 있으면 뭐해? 회사에서 관리를 안 하는데. 저희 그 미친 수다는 저희의 관심사로 게스트를 모십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2의 인생, 또 다른 직업, 인생 이모작을 한번 가꿔볼까 그런 생각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미친 수다에 룰이 있어요. 본인 소개는 직접 해주십니다. HRD라고 하는 분야 전문가고요.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이고요. 교육학의 분야가 여러 개인데 그중에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 이제 교수로 있고요.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해요. 사회적인 위치, 이런 거. 학벌. HRD 어른들 교육만 지금 22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얘 있잖아요. HRD가 뭐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HRD, H 휴먼, 휴먼, R 로드, D 디스크. 휴먼 리소스, 휴먼을 자원으로 생각을 한다. 그럼 D는 뭘까요? 디벨롭. 그렇죠. 처음 이렇게 선생님을 모시게 된 이유가 저희들도 유튜브 공간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관심 있게 찾다 보니까 선생님 영상이 자꾸 뜨더라고요. 알고리즘이 우리를 연결시켜줬어요. 구글이 우리를 또 연결해줬어요. 아니 저는 이제 이쁜 여자분들만 찾아보는데 선생님이 계속 뜨더라고요. 웬일이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지금? 뭐 앞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직업이나 뭐 자기 개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시대예요. 요즘 취직하기도 너무 힘들고. 취직 진짜 어렵고요.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저보다 조금 위에 선배들은 경제 호황기였잖아요. 맞아요. 네. 학교를 나온 사람이 몇 명이야. 근데 대기업에서 몇 명을 뽑아. 그 인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시대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가 좋아서. 근데 지금은 저성장이 뉴 노멀이 된 시대이니까 이거는 이제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젊은 친구들이 예전에 우리 세대나 그 전 세대보다도 훨씬 더 노력 많이 하고요. 글로벌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똑똑하고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가난하고 힘들어요. 이들의 키워드가 가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신입사원 교육을 가요. 뭐 100명 뭐 이렇게 교육을 가면 너무 애들이 똑똑하니까 야, 내가 정말 일찍 태어나길 잘했지. 아니 내가 지금 태어나가지고는 이렇게 경쟁해서 나는 먹고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매일같이 하면서 살아요. 요즘 친구들은 자격증을 필수로 몇 개를 따야 학교에서 또 졸업을 시켜줘. 아니 그래서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도 연애도 못해요. 놀지 못하고 MT 뭐 이런 거 우리 때처럼 대학 때 막 신나게 놀았던 이런 문화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무를 선택을 할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뭐 스펙 쌓아야 되고 애들 너무 안쓰럽죠. 지금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아예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차라리 취업이나 직업, 꿈, 미래 버리자. 차라리 지금 행복하자. 혹은 아니면 몰빵으로 코인으로 가자. 회사를 취업을 한다 해도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월급 곱하기 30년 해봤자 집을 못 사요. 네, 그쵸. 그러니까 저 회사가 나한테 집을 사주지 못해요. 근데 우리 이전 세대들은 회사가 집을 사줬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을 했잖아요. 충성을.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를 계산기 두들려 보면 애들이 다 아는데 또는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우리 때는 하면 나중에 어떻게 보상이 있겠지. 근데 없는 걸 너무 잘 알아 요즘 애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키워드가 지금 얘기했듯이 탕진잼. 다 써버리는 거야. 근데 그 다 쓰는 게 애들이 막 흥청망청 쓰거나 하지는 않아요. 되게 소소한 거 미세행복이라 그래요. 왜 어차피 돈이 없거든. 미세행복. 아, 슬프다 그것도. 네, 그 미세행복이라고 요거를 김난도 교수님이 이런 키워드를 만들어내신 건데 큰 행복도 아니고 되게 짜잘한 거 다이어리 예쁜 거 사는 거 이런 것도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을 만질 만한 어떤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사회도 사실은 그렇고 물가도 뭐 계속 올라가고 뭐 알바해봤자 돈 너무나 이게 조금 있고 이러니까 근데 그거마저도 안 한다고 푼돈 모아봤자 큰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조금 써서 행복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젊은 친구들 그렇다고 해서 뭐 미래를 버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엄마 아빠들이 약간 이런 게 있어. 너 첫 회사가 되게 중요해. 너 첫 번째 회사 진짜 좋은 데 가야 돼. 그리고 엄마 아빠가 살짝 또 배우신 분들이고 또 살짝 또 해주려면 능력이 있으니까 엄마가 너 지원해 줄 테니까 2, 3년은 그냥 계속 취업 준비를 해. 그 저랑도 상담을 할 때 보면 야 취업을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니 얘기하면 엄마가 2년은 지원해 주신대요. 근데 이러다가요 솔직히 말해서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른 경험을 가져오지 못한 채 그러다가 더 멀어져 버리는 거니까. 아니 스펙 쌓기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스펙 쌓기가 중요하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하긴 중요한데 목표를 잘 정해서 그 목표에 맞는 것만 혹시나 싶어서 이것도 하고 이거는 너무 비용과 시간의 낭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뭐고 관심 있는 게 뭐고 내 직업의 가치관이 어떤 것들인지 약간 이런 전문적인 분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제대로 정하고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나중에 혹여라도 급여가 좀 작아. 근데 이게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조금 해봤다가 아닌 것 같아. 저거 조금 해봤다가 이제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이번에 한 2년 정도 코로나라는 시기가 펼쳐졌잖아요. 회사에서도 코로나 시기에 대학을 졸업하거나 다닌 학생들은 취업에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렇진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그 이제 SS 그 이제 그런 데 가면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는데 면접부터 신입사원 교육까지 싹 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1년 내지 1년 반 정도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몸에 이제 체화가 됐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어색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들은 그게 되게 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한테는 그냥 채용도 면접도 임원들하고 다 그렇게 했고 신입사원도 연수원에 오지 않고 신입사원 교육도 우리랑 다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부서 배치받고 일을 하는데 일도 재택을 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하고 부대 끼지 못해서 얘가 사회생활 잘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있는데 지금은 다 그 판으로 가고 있어 지금. 꼰대. 야, 얘네들 사람도 안 만나고 그 집에서 그냥 컴퓨터만 하는 애들 이거 마인드가 꼰대네, 이거 자체가. 제가 교육 들어갈 때 비대면 리더십이라는 교육을 해요. 그거 뭐예요? 내가 애들을 못 만나니까 밥을 한 끼 사주고 싶은데 그걸 해야 이게 화합이 되는데 내가 정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이게 너무 불만인 거예요, 윗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꼭 만나야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지금 뭐 메타버스에서 비대면으로 만나지도 않고 우리 뭐 직방이라고 하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는 아예 이제 사무실 계약 안 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그냥 비대면으로 근무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꼰대인 거죠. 아, 창피해. 꼰대 냄새.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들을 선호할 수 있죠.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갈 거야. 꼰대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제가 어떤 제작사랑 미팅을 가는데 뭐 팀장님하고 뭐 이렇게 있으신 분들 인사하고 회의할 때 가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어디 가세요? 아 젊은 친구들 신선한 아이디어 내야 되는데 자기가 괜히 옛날 아이디어 낼까봐 피해준다는 거야. 옛날 같으면 팀장님이나 뭐 그 위에 부장 이사님 눈치 보면서 아이디어 내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내려고 막 노력하고 밑에 직원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되려 윗사람들이 입을 닫아야 된대.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그분들이 어떤 세대냐면 그래서 윗분을 모셨던 마지막 세대, 아래한테 버림받는 첫 세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약간 그런 나이예요. 팀장의 나이인데 내가 어릴 때 직장 생활할 때는 윗분들을 엄청 눈치 보면서 모셨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가 딱 되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얘네들 눈치를 봐야 돼. 그래서 이게 가운데 낀 세대라고 해서 근데 어쩔 수 없죠. 과도기인데 근데 우리가 약간 그런 세대잖아요. 아날로그 디지털을 다 경험한. 그럼 장점으로 봐야죠. 모든 걸 다 경험해본. 근데 선생님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지금 전 세대가 슬퍼요. 밑에는 밑에 애들대로 고충이 있고 중간에 낀 사람들은 낀 사람대로 힘들고 나이 드신 분들만 행복한가 지금? 아니 그들은 이제 곧 이제 끝나니까 사회가 점점 젊어지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령주의라고 해서 나이를 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편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되게 외로운 거죠. 그러니까 입을 닫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스스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 애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겠지. 그 윗세대로 갈수록. 그러니까 전 세대가 다 힘든데 사실은 우리가 사회를 분석하는 사람이고 해서 안 좋은 거를 얘기해서 그런 거지 좋은 것도 많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오늘 가지고 올 걸. 자랑했어야 되는데.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저희가 띄울게요. 꼭 읽어야 돼 그거. 아니 그게 자료 화면만 달라고. 아니 근데 그 책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기업이 요즘에 한 지붕 5세대라 그래요. 그게 베이비 부머, X, Y라고 불리우는 M 밀레니얼 세대인데 밀레니얼이 세대가 조금 한 15년 정도가 돼서 전기 밀레니얼, 후기 밀레니얼로 나뉘어요. 그 다음 Z세대, G세대 얘네들이 뭐 한 18살까지니까 사회 초년생도 있거든요. 한 지붕 5세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책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우리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한 지붕 6세대, 7세대도 곧 올 것이다. 지금 평균 수명이 올해 통계가 83세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지붕 5세대가 아니라 6세대, 7세대가 곧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존을 고민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책에 썼어요. 어린애들도 불쌍하지만 우리도 불쌍하고. 아니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눠보다 보니까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네. 그러니까. 사실은 직업이나 자기 개발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우리 전 세대에 관한 아우르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직업을 선택하고 꿈을 생각하는데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맞아요? 뭘 것 같아요? 적성은 잘하는 거고
흥미는 흥미잖아요. 관심 있는 거. 흥미 있는 게 관심이 가니까 자연스럽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인생은 흥미 있는 걸 했어요. 그래서 개그맨을 한 거거든요. 적성이 어떤지도 몰랐어요, 저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도 계속 참고 했고, 맞아. 그러다 보니 20년이 흘렀고, 그러다 보니 그냥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게 흥미랑 적성에 대해서 그 정의를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적성은 잠재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흥미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는 거랑은 상관없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흥미, 적성을 왜 항상 세트처럼 얘기를 하냐면 적성이 연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성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적성은 타고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는 그게 천직이야. 너는 그거 타고났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전문가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남들보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얘가 연습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흥미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연습을 계속해서 적성이 발현된 거예요. 아, 그걸 자꾸 따로 띄워놓고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자꾸 따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시작은 흥미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저는 그래서 흥미를 쫓아가서 했는데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그럼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력이 부족했는지 뭐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어떤 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학자가 인지심리, 나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소크라테스. 에릭슨. 아니, 야, 인지심리라는데 소크라테스가 그때 인지심리 그쪽 이분이 월드 클래스 전문가, 정말 세계적으로 뛰어난 이런 그런 이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보니까 타고난 게 아니라 남들보다 시간을 많이 투자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향상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너무나 완만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올라간대요, 기술이. 그렇게 해서 월드 클래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수미 뭐 신의 목소리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왜 그분의 노력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연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적성이어서 우리가 열심히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아니 근데 진짜 이 말씀 맞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공부를 되게 잘한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수학 이런 문제 푸는 게 재밌었어요? 그냥 쑥쑥 풀려요? 이랬는데 문제 하나를 3시간 동안 고민한 적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안 되면 뒤에 정답집 해설집 보잖아. 엄마가 그래서 찢어갔지. 근데 그분은 시간이 없는 건 똑같잖아. 근데 1시간을 풀기 위해서 정답지를 절대 안 보고 3시간을 계속 쳐다본대, 문제를. 풀린대. 근데 그게 여러 번 반복되면 그다음부터는 빨리빨리 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 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거죠. 미친 스타 다음 주 이야기. 지금 20대인데 꿈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가서 혹시 상담을 받아보실 생각은 없는지 심리 검사 같은 거요? 자든 분이든 외국에 어디 있는 발레단 뽑을 때 4살 아이를 데려다가 발레단을 뽑는데 엄마 아빠 본대요.